도시 구조론, 도시 공간 구조론,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1번에 봤더니 동시몬지대라고 여러분 나와 있나요? 172, 정확히 중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주 나왔나요? 예. 그래서 도시 구조론도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한번 교재로 봐드릴 분만 살펴드릴게요. 이쪽 보세요. 도시 공간 구조론에서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또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구조 이론에 각각의 이론의 내용을 잘 몰라도 누가 만들었다는 것만 알면 그 이론이 무엇인지를 바로 답할 수 있게 시험 문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기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동시몬 이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게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서양의 입지 이론의 시초가 뭐였죠, 여러분? 네, 티넨의 고립국 이론, 농업 입지론. 그래서 서양의 입지 이론은 산업 입지부터 발생했다. 농업은 1차 산업이니까 산업 입지론. 그래서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어떤 이론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걔는 X였네요. 다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걔는 X라고 그랬죠. 뭐부터 출발이다? 티넨의 고립국 이론. 그래서 티넨의 고립국 이론의 내용을 그냥 도시에 갖다 붙인 이론이 동시몬 이론이에요. 누가 만들었냐면 버제스라는 분이 만드셨대요. 버제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외워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외우는 방법이 뭐라고 외운다? 동네 버스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동네 버스. 그럼 동은 뭔가요? 동시몬. 내는 티넨. 버스는 버제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적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시험 문제 전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해서 X였단 말이에요. 뭐가 뭐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가 시초다?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 그 다음 얘가 5개의 지구로 5개의 영역으로 도시가 동시몬 모양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의 내용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요. 이 순서를 섞어서. 그럼 이 순서를 정확히 우리는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사극 시리즈 얘가 원이에요. 왕의 부인을 뭐라고 하죠? 중전? 따라해 보세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전 저 고통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틀렸다고 온 사람이 역대 없었어요. 예. 그 다음 얘는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냐면 시카고시를 도심일 때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됐대요. 시카고시 하나를 중심으로. 그럼 얘를 런던으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이 부분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 부분 기억하시는 방법은 시카고시인가요? 시카고시가 이 안에 숨어 있죠, 지금. 찾아내시면 돼요. 동시임, 시카고시. 그 다음 하나의 도시만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대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관성이 결여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이론은 이 이론을 분명히 뭔가 보완하고 이 이론의 단점을 커버해 주겠죠.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중심 업무지대가 있대요. 그 다음 저는 점이지대, 천이지대인데 제가 외우기 쉽게 전이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중심 업무지대에는 뭐가 위치하냐면 백화점, 호텔 등이 위치한답니다. 실제로 도심의 중심에 백화점, 호텔 등이 있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인가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 이 점이지대에 뭐가 위치가 돼 있냐면 경공업이 위치가 돼 있대요. 중공업과 경공업의 차이. 조선업은 중공업인가요? 맞죠? 크게 무겁게 뭔가를 생산해내잖아요. 근데 얘는 가볍게 무언가를 그냥 제조하는 업체들인 거예요. 얘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점이지대에 위치가 돼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도시의 빈민계층은
저소득 계층, 근로자 계층은 최대한 공장 옆에 살아서 이동거리를 줄여야 될까요? 맞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장 옆에는 사람이 살고 싶어 하나요?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살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누군가 살아야 된다면 누가 살겠죠? 저소득층이 살겠죠? 근로자 계층이. 그래서 항상 경공업, 공장이 딱 뜨면 그 옆을 누가 산다? 저소득층이 산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고 직주분리의 결과 외곽으로 빠져나가 사는 통근자 주거지대가 이 외곽으로 위치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통근자 주거지역은 저고통스러워요는 주거용 부동산인가요? 맞죠, 얘들은? 맞나요? 그러니까 동시몬 이론은 주거용 부동산만 가지고 설명했다 그러면 걔는 X네요. 주상공 모두를 포함했죠?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 동시몬, 원은 둥글게 모든 걸 다 포함하나요? 주상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무언가 다른 이론은 주상공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게 머릿속에 개념으로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네요. 그런데 잠깐만. 이 이론이 비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처음에 시작이 원이 아니면 얘가 원 모양으로 발전하지 않겠죠. 근데 현실의 중심 업무지대는 보통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럼 처음 출발이 원이 아니면 동심원 모양으로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욕을 먹고. 또 하나, 얘는 모든 방향으로 교통의 발달 정도가 동일해야 원 모양이 되는데 현실은 교통이 발달되는 축이 별도로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부분으로 도시가 발전하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발전이 된대요. 얘 뭐 닮았나요, 여러분? 불가사리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별 모양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비판을 받는 이론이 바로 뭐다? 누구의?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이론이 이제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나온 이론이 선형 이론이래요. 선형. 근데 이 선자가 무슨 선자냐면 부채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는데 부채를 쫙 펼친 것 같은 모양. 절 보세요. 부채를 쫙 펼친 것 같은 모양으로 발전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면 호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호이트. 외우는 방법은 우리 무엇을 선호한다는 표현을 쓰죠. 선호한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호를 기억해 두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박스에다 주저리 선형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막 적어놨어요. 근데 그 박스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결정타를 딱 하나 날린 거죠. 호이트가 주창했다. 그럼 걔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죠? 선형 이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도 중심 업무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교통망의 축이 모든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통망의 축이 발달되는 지역이 있대요. 교통이 발달된 지역. 그래서 이 교통망의 축에는 위치하면 교통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럼 교통망의 축 부분에는 고소득층이 들어가 살까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이 들어가 살죠.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 이론에. 그럼 지금 사람이 도시에 거주하는 이유를 경제적 이유를 가장 강조한 건가요? 고소득. 그 다음 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도시니까 경공업은 있어요. 경공업이 이렇게 위치가 돼 있답니다. 그럼 이쪽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 편의 드라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장 옆에 누군가가 살아야 된다면 누가 산다고 그랬죠? 저소득층. 그래서 저소득층이 이렇게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럼 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어울려서 살아주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간에 누가 완충작용을 하냐면 중소득층이. 그럼 도시가 발전하는데 고소득층, 교통망의 축의 위치, 경공업 반대편에 지금 누가 둘러싸고 살고? 저소득층이 둘러싸고 살고. 완충작용으로 중소득층이 중간에 껴있죠? 도시가 부채를 쫙 펼친 것 같은 모양이 된 거죠? 이게 부채선자 선형이론이에요. 그럼 선형이론은 교통망의 축에 위치한다, 고소득층이 반대편에 위치한다? 축, 이거 반대편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그 다음 주거용 부동산만 강조한 거 맞나요? 경공업은 그냥 살짝 도와주는 도우미로 나온 거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만 강조를 했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에 실증적 분석이 되는 예가 되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핵심 단어는 주택이에요. 주택만 가지고 설명한 이론은 뭐다? 선형이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는 만남을 주선한다, 상선한다, 공선한다? 주선하죠. 그래서 선형이론은 뭐를? 주거용 부동산만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만남을 주선한다. 이렇게 하고 툭툭 넘어가는 거예요. 얘를 막 주거라고 공부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디귿. 얘는 경제적 이유만 강조했죠.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경제적 이유만 강조했어요. 근데 실제로 도시가 발전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이유로도 발전이 된대요. 그래서 얘도 욕먹겠네요. 근데 아까 한 가지 도시만 가지고 연구해서 욕먹었죠. 그러니까 선형이론은 여러 도시를 가지고 연구했겠죠. 그래서 얘가 142개 도시나 만들어서 이 부분을 연구를 했대요.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거 143, 144 이렇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거 내면 출제자가 거의 그날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출제하러 들어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론이 나와요. 세 번째 이론.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다핵심 이론. 여기 이쪽 보세요. 자, 칠판 잘 보세요. 다핵심 이론은 다자가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다. 그럼 다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얘는 하나의 이론이겠다, 여러 개의 이론이 합쳐져 있겠다. 여러 개의 이론이 합쳐져 있어요. 이 앞에 이론 두 개를 봤네요. 얘 번호 몇 번이에요? 3번. 1번, 2번이 합쳐져 있겠죠. 그러니까 다핵심 이론은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 있겠다? 동시몬 이론과 선형 이론을 합쳐서 설명한 이론이겠다. 기본이. 그리고 만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름이 뭐죠? 지금 다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고요. 다해해해. 따라해보세요. 다해해해. 창피하더라도 창피를 무릅쓰고 해요. 저는 뭐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핵심 이론은 다해해해. 해리스와 울만. 외울만 한가요? 외울만 하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도시가 여러 개의 핵을 이루면서 발전하는데 이 다핵이 생기는 요인을 시험 문제에 내요. 실제로. 그래서 동종업종의 직접이익과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은 몰려있으면 생산성을 높임에 따라 몰린대요. 자꾸. 그럼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산업이 있는 곳 보면 자동차 산업이 들어있죠. 회사들이 몰려있죠. 보통. 그런 내용이에요. 동종업종의 직접이익. 집자가 나오면 무조건 몰린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언제 공부했죠? 지난주. 그게 정답인데 지난주 어디에?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에서 얼굴 크기 넓고 크면 눈, 코, 입이 퍼지고 분산 입지. 좁고 작으면 몰린다고 그랬죠? 집심적 입지. 거기서 나온 점포의 종류가 크게 4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집자가 나오면 몰린 거였죠? 한 곳에 몰리면 집재성,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집심성, 읍내에 몰리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 산자가 나오면 산재성 점포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산이 나오면 무조건 분산, 집이 나오면 몰리는 거죠. 그럼 집적 이익은 몰려야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곳에 몰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업종은 이해관계가 상반된대요. 그럼 얘는 몰려있으면 이익이 오히려 준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흩어져야 되겠죠? 서로 다른 업종이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업종의 이해 상반에 의해서 흩어진다. 얘를 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종업종의 분산이익. 분산이익. 그 다음 C. 특정 업종에 유리한 지역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조선업은 울산 가면 있죠. 거제도. 이런 식으로. 왜 조선업이 거기에 몰릴까요? 그 지역이 그 산업을 영위하기에 좀 더 유리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 내용. 그 다음 B. 각각의 동종 업종별로도 지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주체에 따라? 그럼 경쟁이 붙으니까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지가 지불 능력이 뛰어난 애들만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진지 보여드릴게요. 1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 지역은 A 산업을 영위하기에 좀 더 유리한 지역이래요. A 산업을. 그럼 A가 인재 경쟁을 통해 들어섰겠죠? A-가 들어섰어요. 지가 지불 능력이 높은 애들이 들어선 거죠.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는 애들은 또 다른 곳에 몰릴 거 아니에요. 유사한 지역에 몰리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A-, A-, A-가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핵이 벌써 몇 개인가요? 몇 개? 몇 개? 두 개죠. 그 다음 B업종이 있대요. 이 B업종은 A업종과 이해관계가 상반되겠죠? 그러니까 B업종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다른 지역에 또 몰리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도시가 다핵을 이루면서 발전한다. 이게 무슨 이론? 다핵심 이론이 돼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합쳐서 얘기했다. 만약에 문제에서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만 가지고 설명했지 선형 이론은 무시했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그 다음 전통적인 도시는 예전에 고전적인 도시들을 보면 도시 기능이 막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 보면 상업지역이 있고 맞죠? 주거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몰려있죠. 각각 핵을 여러 개로 분화시켰죠. 그래서 신도시는 다핵구조, 전통적인 도시는 단핵구조. 외우는 방법. 전통적이 먼저 나오나요? 신이 먼저 나오나요? 자, 고전학파가 먼저예요? 신고전학파가 먼저예요? 고전학파가 먼저겠죠? 그럼 전통적인 도시가 먼저겠네요? 1이 먼저예요? 2가 먼저예요? 1. 얘는 2 이상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단핵, 다핵구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냐면 런던을 중심으로 연구가 됐대요. 아까 도시 하나 나왔는데요. 시카고시, 시카고시, 동심원 이론. 그럼 얘는 런던이네요. 얘도 외워야죠. 그 외우는 방법 간단하게. 해리스인가요, 여러분 지금? 다 해리스와 울만이었죠? 리런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아주 그냥 환장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냐? 이렇게만 외우면 나중에 이걸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다차원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를 그대로 보세요. 다차원 이론은 다 차서 하나를 이룬 이론인가요? 지금 보세요. 다 차서 하나를 이뤘죠? 그럼 앞에 지금 얘가 4번이니까 세 가지 공부했죠? 동심원 모양으로 발전한다? 동심원 이론. 부채꼴 모양으로 발전한다? 선형 이론. 여러 개의 핵심을 이루면서 발전한다? 다핵심 이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엄청나게 잘 가르친 거예요.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차원 이론은 다 차서 하나를 이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론에서는 세 가지가 다 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이론을 주창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 거잖아요, 역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뭐 하나 띄웠죠? 침대는 나무 판때기, 매트리스, 세 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침대 중에 제일 유명한 침대가 뭐죠? 에이스 침대 얘기하면 내용이 진전이 없어요. 무슨 침대? 시몬스 침대.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면 시몬스가 만들었대요. 네? 그런데 한 명이 이제 더 도움을 줬는데 이걸 그냥 기억하는 방법은 한 번만 듣고 마는 거예요. 시몬스 침대의 모토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예전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남자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메고 떨어졌어요. 낙하산이 안 펴져요. 지붕을 뚫고 쿵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 주무시던 여자분이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어떻게? 무디게.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면 시몬스와 무디에.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했는데 도시화의 측면, 사회계층별로 몰려 사는 것, 인종별로 따로따로 몰려 사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대요. 자, 이쪽 봅니다.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했나요? 맞죠? 그래서 세 가지 이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각각의 이론이 어떤 설명을 할 때 사용됐는지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시몬스가 흡사 한글협회 회원 같으세요. 한글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볼까요? 그럼 도시화의 측면은 도가 들어있는 게 뭐죠? 동심원 이론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도도 그러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사회계층은 시옷자 들어가 있는 무슨 이론? 선형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럼 인종은 실제로 다인종인가요, 여러분? 인종은 다인종이잖아요. 무슨 이론? 다핵심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유상도시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이 유상이 뭐냐면 리본 모양이랍니다. 리본 모양. 그래서 얘는 뭐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쪽만 보세요. 자동차 문화가 발달이 돼요.
그런데 간선 도로망을 따라서 그럼 자동차 문화의 발달에 따라 이렇게 도시가 발전된대요. 무슨 모양으로? 리본 모양으로. 이게 유상도시 이론이에요. 그래서 유상도시 이론에서는 딱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문화의 발달? 자동차 문화의 발달에 따라 리본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간선 도로망을 따라서 이네요. 그러면 유상은 리본 모양.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베리가 만들었대요. 베리라는 분이. 그럼 간단하나요? 베리, 리본 모양? 베리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잠깐만 질문. 이 내용 엄청나게 중요할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까요? 중요성은 떨어지죠. 그거 한 번만 보고 말아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동차 문화의 발달에 따라 간선 도로망을 따라 도시가 발달한다. 지금 그 얘기네. 그 다음 6번째. 3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얘는 도시가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중세시대 때는 교통이 발달되는 정도가 작았겠죠. 교통 발달의 정도가. 그러면 도시가 넓게 퍼져나갈 수 없었겠죠. 그럼 교통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철도가 들어서고 자동차가 발달됨에 따라 점점 도시의 범위가 커지나요? 그래서 대도시가 형성된 거죠. 대도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발전 과정을 따라서 도시가 몇 가지 지대로? 3가지 지대로 동심원 모양으로 발전한다는 게 3지대 이론이랍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디킨슨이라는 분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서 발달됐다는 거예요. 동심원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 거네요. 이거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선형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다 그러면 X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3가지 지대가 되는데 중세 시대 때는 도시의 면적이 작대요. 중앙지대. 그 다음 근세로 넘어오면서 역사가 발전해서 근세로 오면서 중간지대까지 도시가 확장됐답니다. 자동차 문화의 발달에 따라 현대로 오면서 외곽지대까지 도시가 발달했대요. 이거 시험 문제에 만약에 섞어놓으면 찾으실 수 있겠어요? 이거 못 찾으면 정말 황당한 거예요. 아니 중앙지대는 왜 중앙이에요? 중앙에 있으니까. 중간은 왜 중간이죠? 중간에 있으니까. 외곽은 왜 외곽이에요? 외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외곽부터 시작해서 중앙으로 발전한다 그러면 X죠. 넓어져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죠, 여러분? 디카죠, 디카. 디카죠? 디카는 뭐로 지지해야 돼요? 산발이로 지지하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역동적인 모습은 뭐로 찍어요? 디카로 찍죠. 그래서 역사적 발전 과정, 동심원 이론. 역동적인 모습은 디카로 찍고 디카는 뭐로 지지한다? 산발이로 지지하죠. 3지대 이론. 끝.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2페이지에 중간 3번 도시 구조론에 동심원 지대 이론 내용 있고 버제스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맞죠? 그 다음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다?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게 172페이지 제일 밑에 날개에 팁으로 적혀 있죠, 여러분? 네. 그리고 173페이지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174. 2번 선형 이론 부분에 제가 팁으로 선호한다라고 적어놨죠. 네. 호이트가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호한다. 그 내용만. 그래서 누굴 중심으로 철저하게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했다? 고소득층 중심으로. 그래서 비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고소득층만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소득 수준만 따졌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 그 내용. 그래서 175 정확히 중간 괄호 3번 한개 동그라미 1번 고소득층의 고급 주거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2번 문화적, 사회적, 토지 이용의 제약 요인을 고려치 않고 오로지 경제적 이유만. 3번에 경제적 이유만을 부각시켰다. 부각. 그 다음 3번 다핵심 이론. 해리스와 울만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시켰죠. 네. 그 다음 괄호 2번의 내용 부분에 동그라미 2번
175페이지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액이 생기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있다고 하였다. 기억. 어떤 활동은 특수한 시설을 요구한다. 니은 별표 하나. 어떤 동종의 활동은 직접이익을 추구. 직접이익 동그라미. 동종업종 직접이익. 그 다음 넘겨보시면 디귿. 어떤 이종의 활동은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된다. 이종업종의 이해 상반이죠. 거기다가 하나만 적어두실래요? 이해 상반 부분의 위에다가 분산이익이라고 적어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해 상반과 분산이익. 그래서 흩어져서 몰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리을. 어떤 업종의 활동은 핵심부의 지대가 지나치게 높아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 내용. 3번 구도시. 전통적인 도시는 1. 단핵구조. 신도시는 다핵구조. 그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 4번 3지대 구조론. 디킨슨의 세 가지 지대로 구성된 내용. 중앙, 중간, 외곽. 중세, 근세, 현세, 역사적 발전 과정, 동시문 이론을 가지고 설명. 그 내용. 그래서 정확히 중간, 또 지금 괄호 2번의 내용 부분에 위로 두 줄 올라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이시나요? 찾으셨어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디킨슨의 3지대 구조 이론은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을 도시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된다. 동시문 이론의 동의 동그라미, 역사적의 역의 동그라미, 역동적인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 177, 5번 다차원 이론. 지금 순서만 좀 바뀌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시몬스와 무디에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무디에까지 나올 가능성 거의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4번에 177페이지 제일 위에서 한 8번째 줄 정도의 동그라미 4번 있죠. 시몬스의 3차원 이론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화의 차원 동시문 이론, 사회계층 시옷 선형 이론, 인종별 분리 다인종, 다핵심 이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네요. 그 다음 6번 유상도시 이론. 괄호 1번 개념의 동그라미 1번 베리본이었죠, 여러분? 베리본. 그래서 자동차 문화의 발달, 그 얘기했던 거.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동그라미 2번. 오늘날 자동차 시대에 따른 도시구조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 토지 이용은 간선도로를 따라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근데 그 간선도로의 모양이 뭘 닮았다? 리본.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꼭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이 입지이론은 우리가 다 공부했었죠? 입지이론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끝냈었고, 정책론 부분의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됐나요? 심화이론에서 진짜 봐야 될 내용들은 다 찝어가면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정책론 부분의 내용을 좀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2교시로 나눠서 할 거예요. 네. 각각 1시간 정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60분 정도. 그래서 먼저 10분을 쉬세요.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할게요. 10분 쉽니다.